이 더러운 년아! 내가 뭘 안다고! 동주는 주먹을 쥐고 영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때려봐. 어디? 그럼 폭행죄까지 추가될 뿐이겠지. 영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동주는 주먹을 휘두르다가 멈췄습니다. 당신들은 날 속였지만 난 법과 진실로 당신들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일의 대가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 같은 무식한 년이 어떻게? 30년 동안 당신 밑에서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당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한지 말이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배신당했을 때 무너지는 사람과 그 배신을 발판 삼아 더 강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보같이 착하던 아내에서 차가운 복수자로,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결혼 3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영자는 오늘도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립니다. 시계 바늘이 9시를 가리켜도 10시를 넘어서도 동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나 오늘도 야근이야. 먼저 자고 있어.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이렇게 메마른 통보 같아진 게 말입니다. 예전엔 그래도 오늘 뭐 했어? 저녁은 뭐 먹을까? 같은 소소한 대화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야근이라는 단어 외에는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영자는 차려놓은 반찬들을 하나씩 냉장고에 넣기 시작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갈치조림도, 시금치나물도, 된장찌개도 모두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넣으려는데 냉장고 위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지? 영자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는 뷔페 2인 78,000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동준이 늦게 들어와서 회사 사람들과 회식했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영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영자는 그 영수증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서 거실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둡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동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그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갔을까?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차 타이어가 펑크 났어. 지금 출장 중이라 못 가겠고 네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좀 처리해.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보험회사 기사가 와서 차량을 견인해갔고 영자는 함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는 동안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블랙박스 배터리가 방전됐네요. 충전하면서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세요. 영자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정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가족분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 있는데 저장하실 건가요? 무슨 영상인데요? 정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블랙박스 화면을 영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남편 동준이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고 있었고 동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사람은 바보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식모는 필요하거든. 아, 요리 하나는 쓸모있네. 그 순간 영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며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 남편의 성공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했던 모든 노력들이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영자는 이 상황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두 뺨에 눈물을 흐느끼며 주저앉아 반시가량 오열했습니다. 이후 눈물이 그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다른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을 바보라고 부르며 비웃는 남편에 대한 분노, 바람을 피며 자신을 속여온 것에 대한 분노와 30년의 믿음과 신뢰를 망쳐버린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복사해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비사도 놀란 듯 영자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영상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차가운 분노가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 날 바보라고 했지?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보여줄게. 30년 동안 참고 견딘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영자는 서랍에서 호텔 영수증을 꺼내 USB와 함께 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매일 밤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골 미용사 순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영자 언니, 요즘 강남 쪽에 호스트바가 많대요. 중년 여성들이 스트레스 풀러 많이 간다더라고요. 호스트바요? 네. 젊은 남자들이 술 따라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곳이래요. 물론 나이 든 아줌마들 상대로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묘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자신도 젊은 남자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용기를 내어 강남의 한 호스트바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색했지만 마담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머,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차분한 스타일? 아니면 활발한 스타일? 응. 차분하면서도 친절해 보이는 사람으로요. 그럼 도연이가 딱이겠네요. 서울대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는 애인데 정말 예의 바르고 대화도 잘해요. 잠시 후 마담이 데려온 청년을 보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28 정도로 보이는 그 청년은 정말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깊은 슬픔과 분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네. 김영자입니다. 대화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자는 도연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다른 호스트들과는 달리 그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창량한 미소와 때로는 진지한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영자 누나,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거든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동업자와 함께 의료사업을 하시다가 모든 누명과 보증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렇게 사업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가족을 속인 사람은 지금도 시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병원이 어디죠? 강서구에 있는 동준성형외과예요. 원장 이름이 이동준인데 그 순간 영자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습니다. 도연의 아버지를 사기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바로 동준이었던 것입니다. 도연 씨,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같은 고통과 분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럼 누나도, 응. 나도 그 사람에게 인생을 잃었어. 30년 동안 속아 살았고 지금도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날 바보라고 부르고 있어. 영자는 블랙박스 영상 이야기를 도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누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넌 그 남자에게 아버지를 잃었고 누나는 인생을 잃었잖아요. 같이 되찾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모두 되찾아요. 영자는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복수가 이제 가능해 보였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어야 해요. 감정에 휩쓸리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공동 복수 계약을 맺자. 공동 복수 계약이요? 응.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나는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서로 도우면서 완벽하게 해내는 거지. 도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영자 누나와 강도연. 공동 복수 계약 성사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누나, 각오하세요. 우리가 잃은 모든 것을 찾아오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줄 때가 왔어요. 영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공동 복수 계약을 맺은 다음 날, 영자와 도연은 카페에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복수를 성공시키려면 먼저 적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이동준이라는 사람의 약점과 비밀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내지? 근래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준병원 원장님이 자주 가는 룸살롱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여자가 유하나라는 사람인데 그 룸살롱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 이름을 직접 듣게 되니 현실감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가 블랙박스에 나온 그 여자인가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유하나가 단순한 룸살롱 아가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 상당히 영리한 여자더라고요. 고객들의 비밀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도연은 며칠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하나는 룸살롱을 통해 만난 권력자들과 사업가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제가 그 룸살롱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낼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저도 나름 연기는 할 줄 알거든요. 도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자신을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으로 위장해서 룸살롱에 접근하고 유하나의 신뢰를 얻어 핵심 정보에 접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그 룸살롱을 찾아갔습니다. 마담에게 사업관계로 이동준 원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아, 이동준 원장님 말씀이시군요. 유하나 실장이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나타난 유하나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동준 원장님과 사업관계로. 아,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안 오시는데 대신 제가 모시죠. 도연은 유하나와 대화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영리한지 실감했습니다. 고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도연 씨는 어떤 사업하세요? 아직은 아버지 사업을 배우는 단계예요. 건설업 쪽인데 요즘 병원 신축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하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동준 원장님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요. 원장님도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몇 차례 만남을 가진 후 도연은 유하나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핵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유하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무실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지만 금고는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뭔가를 꺼내느라 제대로 잠그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장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준병원 관련이라고 적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동준이 유하나 명의로 만든 차명 계좌들, 병원 운영비를 빼돌린 내역들, 접대비로 처리한 거액의 현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법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이동준은 병원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했고 그 과정에서 탈세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병원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용한 비자금 내역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도연은 스마트폰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페이지를 촬영하는데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유하나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대박이에요.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는데? 카페에서 만나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카페에서 만난 영자는 도연이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한 일이야? 네.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차명 계좌, 불법 송금, 탈세 내역까지. 이걸로 충분히 그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의 범죄 행위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드디어 복수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마워.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겠네. 누나.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단순히 증거를 폭로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한 다음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자는 도연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기극을 시작하자. 본격적인 사기극을 위해 영자와 도연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자는 동준에게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돌아가는 연기를 해야 했고, 도연은 병원 투자자로 위장해 동준에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으실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걱정 마. 그 두 사람을 잡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걸. 이제 마지막 연기만 남았어. 영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수하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하는 순진한 아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영자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녁 같이 먹어요. 동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기분 나빠. 혼자 먹을게. 그래도 오랜만에 함께. 아,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자꾸 참견해. 그냥 밥이나 차려놔. 동준은 영자를 마치 하녀 대하듯 말했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는 따로 먹을게요. 당연하지. 밥맛 떨어지게. 네가 뭔데 나랑 먹겠다고 하냐고. 며칠 후 도연이 동준에게 접촉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을 대기업 투자 담당자로 소개하며 병원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강도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의료 분야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동준병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동준은 평소 사업 확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연의 제안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우려 말씀인가요? 최근 의료계에서 룸살롱 관련 스캔들들이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혹시 원장님 병원도 그런 이미지 관리에 문제가 없으신지. 동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정확히 급소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곳과는 전혀, 물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들이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요. 혹시 관련된 자금 흐름이라도 있으면 투자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연의 말에 동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아나와 관련된 모든 자금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의심받을 만한 계좌들을 정리하시고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가 신뢰할 만한 자금 세탁 계좌를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요. 동준은 도연의 제안에 솔깃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기존의 위험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동준은 영자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김영자. 동준은 영자를 마치 하인 부르듯 불렀습니다. 내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 와. 제 명의로요. 왜요? 내가 뭘 궁금해해. 시키는 대로만 해. 병원 일 때문에 필요하다니까. 영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요? 너 같은 게 그런 걸 알 필요 있어. 그냥 통장만 만들어 오라고. 동준은 영자를 철저히 무시하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은행 가서 만들어 올게요. 영자는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어 왔고 동준은 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나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영자 명의 계좌로, 그리고 도연이 제공한 계좌로 자금을 분산시켰습니다. 야, 너 만들어 온 통장, 이 통장 일 관련 건이니까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알았지? 네, 알겠어요. 돈 관리다 뭐다 네가 넘볼 주제거리도 안 되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어. 동준은 영자를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영자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동준은 유하나에게도 위험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나야, 요즘 병원 투자 건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우리 관련된 자료들 좀 정리해둬.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투자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 괜찮아질 때까지 잠시 조심하자. 유하나도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 역시 자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동준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비자금을 그들이 제공한 계좌로 옮겼습니다. 영자야, 너는 정말 편하겠다. 머리 쓸 일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여보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그래. 너 같은 건 그게 맞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마. 모든 송금이 완료된 어느 날 저녁, 영자는 동준에게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고. 또 무슨 헛소리야? 동준은 여전히 영자를 우습게 봤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당신을 지켜봐왔다고요. 뭐라고? 내가 뭘 한다고? 하하. 너 같은 게? 동준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유아나와 함께 그동안 바람핀 사실도 알고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다 봤어요. 그 순간 동준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그걸 언제 봤다는 거야? 이 여편네가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당신은 날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었죠.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알겠어요? 영자는 서류 뭉치를 동준 앞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옮긴 모든 돈, 이제 제가 관리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도 다 있어요. 동준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동준이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자 영자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야, 너 뭔 짓을 한 거야? 동준은 화를 내며 영자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우습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이제 늦었어요. 야, 이깟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같이 돈 한 푼 안 벌어본 가정부가 무슨 수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동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자가 설마 자신을 위협할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너 말이야? 30년 동안 바보같이 속아 살던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주제에. 다음 날 영자는 도연과 함께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도연아, 이미 결심했어. 그 사람은 당신 아버지의 목숨과 내 인생을 망쳤어.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 영자는 블랙박스 영상부터 시작해서 유아나의 장부까지 모든 자료를 USB에 정리했습니다. 도연이 촬영한 회계장부에는 동준의 불법 송금 내역과 세탁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만으로도 탈세 혐의는 확실하고 병원법인 설립 과정에서 사용한 비자금까지 다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유아나와의 대화 녹취도 있지? 영자는 지난 한 달 동안 동준과 유아나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두 사람이 불법 자금을 어떻게 은닉할지 논의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먼저 신고할까? 세무서, 병원 이사회, 경찰서에 동시에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무마시킬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영자와 도연은 각각 다른 기관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세무서와 병원 이사회에, 도연은 경찰서와 지방검찰청에 증거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무서를 찾은 영자는 담당자에게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인데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세무서 담당자는 영자가 제출한 자료의 양에 놀랐습니다. 차명계좌 내역부터 룸살롱 접대비 처리 내역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자료들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제 남편이 직접 제 명의로 돈을 옮기라고 했거든요. 그때 의심스러워서 조사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세무서는 즉시 동준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워낙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들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도연은 경찰서를 찾아가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동준을 신고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를 사기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어요. 경찰도 도연이 제출한 증거의 양에 놀랐습니다. 특히 도연의 아버지 강상훈 씨 사기 사건과 현재의 자금 세탁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대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자가 동준병원 이사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사회는 원장의 아내가 직접 찾아온 것에 당황했지만 영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더욱 경악했습니다. 원장이 병원 자금을 이렇게 유용하고 있었다니. 뿐만 아니라 룸살롱 접대비를 병원 운영비로 처리하고 그곳 운영자와 불륜 관계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병원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동준의 원장직 해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준은 갑작스럽게 쏟아진 조사와 수사에 당황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 통보가 왔고
경찰서에서는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었으며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지? 동주는 집으로 뛰어와 영자를 다그쳤습니다. 여전히 아내를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네가 감히 먹어주고 재워줬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당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무식한 년이 나한테 덤비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어? 동주는 점점 화를 내며 영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저를 평생 집에서 부려먹는 바보 취급했죠. 하지만 이제 누가 진짜 바보인지 알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감히 나한테. 거지 같은 년이. 그때 유하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룸살롱에 압수수색이 들어왔어. 경찰이 장부며 컴퓨터며 다 가져갔어. 전화를 끄는 동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너 정말로. 네. 정말로 했어요. 당신의 모든 비리를 다 폭로했어요. 동주는 분노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에게 완전히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내가 뭘 안다고. 동주는 주먹을 쥐고 영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때려봐. 어디. 그럼 폭행죄까지 추가될 뿐이겠지. 영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동주는 주먹을 휘두르다가 멈췄습니다. 당신들은 날 속였지만 난 법과 진실로 당신들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일의 대가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 같은 무식한 년이 어떻게. 30년 동안 당신 밑에서 살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당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한지 말이야.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주는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의 탈세가 확인되어 전 재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유하나 역시 룸살롱 운영과 관련된 탈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끝났어. 네. 누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냈어. 너희 아버지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망이 드디어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든 복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주는 구속되었고 유하나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 도연아,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집에서 준비해온 봉투와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호스트바에서 우연히 만난 이 청년과 함께 이렇게 완벽한 복수를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나,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도연이 자리에 앉자 영자는 준비해온 계약서 한 장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보상 계약서야. 당신이 도와준 대가로 받을 몫이 정리되어 있어. 계약서에는 동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도연의 몫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한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야. 너 없었으면 나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어. 당당히 받아. 영자는 도연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도연아,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바보로 살다가 죽었을 거야. 저야말로 누나 덕분에 아버지를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싸워온 동지로서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라고 할 것까진 없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도연의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자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이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복수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버지 원수도 갚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잖아. 하지만 누나, 저는 도연은 말을 망설였습니다. 영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뭐라고 하려던 거야? 저 계속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영자는 도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아, 영자는 도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번 일을 함께 하면서 내가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야. 나 같은 아줌마에게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어. 도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누나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중한 사람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해준 고마운 사람. 하지만 그게 사랑과는 다른 거라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영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됐으니까 각자의 길을 가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영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말씀이 맞아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별이 아쉬울 뿐이에요. 이별이 아니야. 우리는 평생 서로를 기억하며 살 거잖아.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봐도 되고.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봉투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편지야.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읽어봐. 그리고 그 안에 내 새 연락처도 적어뒀어. 도연은 봉투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누나,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응. 동준이 숨겨뒀던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 나 같은 상처받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말이야. 멋있어요. 누나라면 분명 잘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이야기, 계획을 세우던 밤들, 그리고 성공했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도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후회하지 않으세요? 복수한 건 말이에요. 전혀. 내 생애 가장 잘한 선택인걸. 너는? 저도요.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와 도연은 카페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 도연아.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누나도 새로운 삶에서 진짜 행복 찾으시길 바라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하고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과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새로운 삶을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동준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동준이 예전에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1층 상가였습니다. 동준이 구속된 후 금매로 나온 그 건물을 영자가 되사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팔려고 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여기가 딱 좋겠네. 영자는 넓은 1층 공간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라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 벽면에는 책장을 설치하고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상담소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생활상담소를 열 거예요.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영자는 상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생 경험은 충분했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중년 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담 수업에서 강사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신감 상실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만 매몰되어 살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더욱 위축되고요. 영자의 대답에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김영자 생활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게 조용히 달았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담소 내부는 영자가 원했던 대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심리학, 자기계발, 법률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차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에 걸린 커다란 블랙보드였습니다. 그 위에는 영자의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먼저 믿을 것. 김영자. 첫 번째 방문자는 의외로 빨리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영자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성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과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사실 남편 문제로 고민이 많아서요.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 영자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성의 직감은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확인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영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만약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참고 살 건가요? 아니면 대응할 건가요? 그 여성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고 경제적 독립이 어려우시다면 일단 그 부분부터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알아보시고요. 영자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 위자료 청구 방법, 그리고 중년 여성도 할 수 있는 경제활동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언제든 다시 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그 여성이 돌아간 후 영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상담을 통해 영자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담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생활상담소는 단순히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중년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종합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영자의 강의를 듣는 여성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체념과 포기가 아니라 희망과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생활상담소가 문을 연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약 없이는 상담받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상처받은 여성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자는 상담소 정리를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뒤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는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 모습이 처음 호스트바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아, 어떻게 여기까지?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어요. 김영자 생활상담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누나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영자는 반가우면서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회사를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청년 창업 지원 쪽으로요. 누나한테서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 잘했네. 내가 그런 일을 하면 분명 잘할 거야. 두 사람은 상담소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으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누나, 요즘 행복해 보여요. 정말 자신만의 길을 찾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고마워. 너도 많이 달라 보인다. 더 의젓해졌어. 누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네요. 나도 다른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특히 너 같은 사람들 말이야. 저요? 응, 너 없었으면 아직도 바보처럼 살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혼자서 복수하려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 영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누나, 혹시 가끔이라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다고? 혼자 사시잖아요. 가족도 없고. 영자는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외로운지 말입니다. 글쎄, 예전에는 외로웠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가끔은 도연아,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 진짜 외로운 건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야. 나는 이제 나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됐어. 도연은 영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아이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 지금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알아.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야. 누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도연아, 안부 한 번쯤은 물어봐도 되지? 물론이죠. 저도 누나가 궁금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가끔 연락하자. 네. 알겠어요. 누나, 정말 행복하세요. 도연이 떠난 후 영자는 상담소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이 동네에 온 지 반년 만에 이제는 정말 자신의 터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우울하고 쓸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상담받았던 한 여성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상담받고 용기가 생겼어요. 남편한테 이혼 얘기해보려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이팅!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집에 도착한 영자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자, 정말 잘하고 있어. 예전에는 남편의 인정을 받아야만 안심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난 누구 옆이 아니라 내 인생 한가운데서 살고 있어.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외롭거나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고 그들과 함께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말입니다.